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493 찰스만의 책, 그 콜럼버스의 그 대전환 어떻게 됐는지 그 800페이지 분량의 책 중에서 프롤로그 부분만 좀 언급을 해드렸고 읽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 중에 한 분, 조지 오웰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 책을 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제 신동일 소장은 어떻게 책을 읽느냐에 대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책 속에서 또 소개하는 책을 메모를 해놨다가 연관지어서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신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또 신문에서 나오는 그런 그 책 추천도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제 독립이나 제가 어떤 그 문학적 소양을 이런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장바구니에다 좀 담아놓고 숙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로바로 사서 책값이 이제 5, 60만 원 막 좋게 들었거든요. 한 3천 권 이상 그런 책을 사면서 사실 그 제 지출 중에 가장 많은 책이 그 비용이 책을 사는데 들어갔고요. 아마 몇 천만 원 좋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게 이제 이 책들 꿈발전소 랜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발전소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다 공유하고 또 무료로 읽어볼 시간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꿈발전소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책을 많이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 조지 오웰은 1903년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33년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발표했으며 1935년 버마 시절을 출간했다. 스페인 내전 체험을 바탕으로 1938년 카탈로니아 참가를 썼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희화한 동물농장을 발표하며 일약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를 잃고 오웰은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중에도 집필을 지속하여 1949년 전체주의를 비판한 1984를 발표했고 이듬해 47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지금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전염병 사태로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쓰나미가 곧 크게 닥칠 텐데 그런 큰 태풍 앞에 우리가 조금은 담당하지만 그 폭풍 전야에 지금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4.15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좀 경제적인 분야에서만큼은 좀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잘 풀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그 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제도가 발목을 잡아서 어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또 일반 저 샐러리맨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선택한 이유는 그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그 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동물농장 책이 그러니 이제 그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지금 글로벌 그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터키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이제 세계화 시대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전염병 시대를 겪으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 위기에 일조하는 부분에는 그 스트롱맨들의 그런 이제 그
스트롱맨이 굉장히 그 약진하면서 그 글로벌 공조 시스템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장단점이야 다 있겠지만, 그 이제 협력할 거는 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각자 그 국가도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다 보니, 이런 시대에 점점 더 이제 그런 그 제도적으로 희생되는 그런 사회 취약 계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싸하게 좀 포장된 결국은 이제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민주적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스트롱맨에 의해서 장악되면서 이제 지금 뭐 헝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를 이제 폐쇄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독재주의로 흐를 텐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그 글로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가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와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공정한 경쟁이 좀 보장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안 되다 보면 이제 부익부빈이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조금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 그런 이제 그런 사회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지 오웰의 책 굉장히 다가왔고요. 이 책은 아주 옛날에 출판되고 굉장히 얇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103페이지 아주 얇은 책이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앤틱합니다, 책이. 그렇게 그 종이 재질도 좀 그런 책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요 조지 오웰을 그렇게 준비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 분위기상 한번 그런 걸 조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각자의 그런 성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시간에서 이제 요 책을 좀 준비를 해봤고, 이 책도 역시 이제 그 프롤로그 부분과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 책은 이제 프롤로그 부분이 사실은 없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책 대 담배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이 조지 오웰도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책값과 담배값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아주 그 포켓용으로 딱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책 대 담배. 2해 전에 신문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하는 친구가 공장 노동자 여러 명과 함께 공습이 끝나고 난 뒤 일어날지 모를 화재를 감시하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친구가 편집자로 있는 신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이 그 신문을 보고 있었으며 그 신문을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가 그 신문의 문학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혹시 우리가 문학면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 신문은 왜 12파운드 6펜스씩이나 하는 책들에 관해 그렇게 자주 떠들어대는 거요? 우리 중에 12파운드 6펜스를 책 사는데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격하게 공감되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이 책을 요 책을 쓸 때와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책 한 권을 사실 쉽게 사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책값이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죠. 이 커피 한 잔이 5-6천 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피값을 한번 여러분만의 수첩, 꿈발전소의 걸 마일라이프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적어보시면 커피값이 쏠쏠하게 나갑니다. 사실 제가 한 5-6년 전부터 이 커피를 내려 마신 데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기호식품이긴 한데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커피를 이제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뭐 스타벅스 주식은 사지만 스타벅스 커피 이용하는 횟수를 조금만 줄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두를 하나 사면 15,000원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15,000원 하면 그 핸드드랍으로 집에서 약간의 도구를 좀 장만을 하시면 그 커피 한 20잔 정도 뭐 분량에 따라 좀 편차는 있겠지만 내려 마실 수 있는데 20잔이면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50, 한 10만 원 정도 돈이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이면 우리가 커피만 먹지는 않잖아요. 뭐 이제 케이크도 먹고 약간 그렇게 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돈이 사실 커피 값으로 나가는데 그 커피 값을 우리가 핸드드립을 해서 더 정성스럽게 먹으면서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세이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사족이 길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이들은 수파운드씩 들여 당일치기로 블랙폴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책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책을 읽는 것조차 돈이 많이 들어서 평균적인 사람들은 갖기 힘든 취미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에 이를 한번 세세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꼼꼼한 부분 같아요. 이 커피값을 이제 그 책값을 한번 담배값과 비교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요렇게 계산을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참 작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죠? 독서에 드는 비용을 시간당 몇 펜스라고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먼저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 한 권 한 권의 가격 전부를 합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책 가격 총액에 더하면 지난 15해 동안 내가 책에 쓴 비용을 꽤나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는 책의 권수와 가격을 따져보았다. 다른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들도 권수가 여기와 거의 같으므로 아파트의 책 권수의 2배를 하면 총 권수가 나온다. 교정본, 훼손된 책, 영값한 표지책, 책 형식으로 제본되지 않은 팸플렛이나 잡지 등 비정형 인쇄물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또한 벽장 밑에 쌓아둔 옛날 교과서 같은 지금은 쓸모없게 된 책들도 계산해서 뺐다. 내가 자발적으로 구입했거나 어쨌든 나중이라도 자발적으로 구입했을 책들과 소장할 의도로 갖고 있는 책들의 권수만 계산했다. 계산 결과 내가 갖고 있는 책 합계는 442권이다. 이 조지 오웰이 작가가 이제 이 책 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책이 총 442권이랍니다. 여러분 책장에 꽂혀 있는 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쳐 나에게 왔다. 구입한 책, 가로 대부분이 중고책 251권. 중고책을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도서관을 활용하면 더 무료로 많이 읽을 수 있겠죠. 선물로 받았거나 책 상품권으로 구입한 책 33권. 이 당시에도 책 상품권이 있었나 봐요. 검토본과 중정본으로 받은 책 143권. 빌리고 반납하지 않은 책 10권. 반납하지 않은 책 10권. 아마 신용 그 도서 불량자가 되면 다음엔 책을 못 빌릴 수도 있으니까 꼭 반납은 해주시고요. 잠시 빌린 책 5권, 총 442권. 지금부터는 가격을 매긴 방식에 관해 설명해 보겠다. 내가 구입한 책들은 가능한 한 제값을 매기려고 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책들도 제값을 매겼고 잠시 빌린 책들과 빌려서 보관하고 있는 책들도 제값을 매겼다. 이렇게 한 이유는 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책을 누군가로부터 빌리는 것과 책을 훔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 일로 퉁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나는 내 소유가 아닌 책들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 소유의 책을 많은 사람들도 갖고 있다. 따라서 내가 구입하지 않은 책들과 내 돈으로 구입했지만 지금 내게 없는 책들은 손익상계해도 괜찮다. 한편 검토본과 중전본들은 반값을 매겼다. 이유는 그런 책들의 중고책 값이 그 정도 됐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책들은 대부분 중고로만 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추정가로만 계산한 결과이긴 해도 그리 생뚱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이제 그 책 계산한 요 가격이 나옵니다. 요 부분을 한번 잘 봐주시면 어쨌든 구입한 책, 선물로 받은 책, 검토본 등 빌린 후 돌려주지 않은 책, 빌린 책, 서가에 꽂혀 있는 책 합계가 82권. 이거 이제 그 실링, 이제 파운드로는 82파운드, 17실링, 6펜스랍니다.
다른 책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까지 더하면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900권 가량 되고 금액으로 치면 165파운드 15실링 어치다. 이 수치는 약 15해 동안 모아온 책을 계산한 결과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아온 책 전체를 계산한 결과다. 그렇지만 기간은 그냥 15년으로 하자. 이러면 책에 쓴 비용이 1년에 평균 11파운드 1실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독서에 들어간 총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을 계산해 넣어야 한다. 가장 큰 비용은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는 데 들어간 금액이다. 여러분, 제가 신문과 잡지, 신문을 특히 많이 강조했는데 이 우리 조지 오웰도 신문을 꼼꼼히 읽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 비용을 1년에 8파운드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조간신문 2, 석간신문 1, 일요일판 신문 2, 주간신문 1와 월간잡지 1나 2 정도로 구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커피, 한 달에 마시는 커피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10잔, 20잔 차이가 나는데 한 잔을 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0잔이면 10만 원, 20잔이면 2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에피타이저,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 먹기 때문에 만 원으로 치면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인데 놀라운 것은 그 신문의 구독료가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보통. 15,000원 정도 하는데 1년을 해도 15,000원, 1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 하면 12개월이면 18만 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커피를 조금 내려 마시거나 조금 한두 잔 전략하면 여러분이 바로 신문 구독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신문이 왜 그런 건지는 좀 사족이 길지만 바쁘시다 보면 신문을 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 신문을 이제 15,000원 주문해도 요즘 신문이 이렇게 또 추가로 하나, 메인 신문 하나, 추가 신문 하나 이렇게 끼워서 배달을 해주는데, 그럼 신문 2개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값만 조금 아끼셔도 고정적으로 매일 신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조지 오웰도 신문과 책을 구독했듯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정치로만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분명히 나중에 그 존재를 실제 노름을 확인할 길 없는 책에 지불할 돈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문구 이용료와 구입 직후 분실하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펭귄판 책들과 같은 영가본을 사는 데 쓴 비용이 포함된다. 다른 수치들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데 드는 비용을 한 해 6파운드 정도로 잡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지난 15해 동안 내가 독서에 쓴 전체 총 비용은 한 해 25파운드 정도다. 한 해에 25파운드라는 돈은 다른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 상당히 큰 액수처럼 보인다. 자, 이제 뒤에 말이 반전입니다. 이 금액을 1년이 아니라 일주일로 계산하면 한 주에 9실링 9펜스를 쓰는 셈이다. 이 금액은 플레이어스 담배 83개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전쟁 전에는 200개비까지도 살 수 있었다. 현재 시세로 치면 나는 책보다는 담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현재 담배를 한 주에 6온스 정도 피우고 담배 1온스를 사려면 반크라운이 드니 내가 1년 동안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40파운드 정도가 필요하다. 전쟁 전에는 담배값이 1온스에 8실링밖에 하지 않았으니 그때는 1년에 10파운드 조금 넘게 들었다. 만일 내가 매일 맥주 1파운드에 6펜스를 조금 마신다면 담배도 피우고 맥주도 마시는 데는 한 해에 20파운드가 필요하다. 전국 평균을 많이 넘어서는 수치는 아닐 것이다. 1938년 한 해 동안 이 나라 사람 한 명이 술과 담배에 쓴 금액과 10파운드 가량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인구 구성에서 15세 이하 아동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그리고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사람들이 평균 10파운드 이상을 지출했던 것은 분명하다. 1944년 한 해 동안에는 한 사람당 흡연과 음주에 23파운드 가까이를 지출했다. 앞서처럼 여성과 아동수를 제외하면 한 사람이 흡연과 음주에 지불한 액수를 40파운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드파인주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우고 마일드 에일 1파운드를 일주일에 6일 동안 마시려면 1년에 40파운드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 가지고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은 책값을 포함하여 모든
물가가 그때보다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책을 빌려서가 아니라 직접 구입해서 읽고 잡지 여러 개를 정기 구독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흡연과 음주에 드는 비용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이 들지는 않는다. 책에 매겨진 가격과 책을 읽어서 창출되는 가치와의 상관관계를 설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책이란 총칭에는 소설, 시, 교과서, 참고서, 사회학 논문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책의 가격은 책의 길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죠. 책의 가격은 책의 길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한 3페이지, 2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통합해서 그냥 영상을 하나를 올리고 혹시 또 여러분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급적이면 10분 단위로 끊어서 1, 2, 3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 영상을 보셔도 되고 끊어서 시리즈로 나간 1, 2, 3, 4 영상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책만을 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전체 길이가 500행 되는 시 한 편이 10실링일 수 있고 한 번 구입하면 2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사전 한 권이 6펜스일 수 있다. 여러 번 읽게 되는 책이 있고 한 사람의 정신 일부를 구성하는 책이 있고 매우 중요한 말이죠.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정신 일부를 구성하는 책이 될 수 있고 인생을 바꿔주는 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의 삶은 송두리째 바꿔놓는 책이 있고 전체를 꼼꼼히 다 읽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대충 읽는 책이 있고 한 자리에서 다 읽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책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책을 읽든 돈이 든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현실은 결국은 주머니 사정이고 우리가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 저자 역시 조지오 역시 어떤 책을 읽든 돈이 든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못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독서를 그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여가 활동으로 본다면 독서에 드는 비용을 얼추 계산해 볼 수 있다. 오로지 소설책과 그의 가벼운 문학 작품만을 그리고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읽는다고 하면 책값으로 8실링 읽는데 드는 시간 4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당 2실링의 비용이 든다. 이는 영화관의 최고급 자리에서 영화 한 편을 볼 때 드는 돈과 맞먹는 비용이다. 내용이 좀 더 심각한 책을 돈 주고 사서 읽는다고 해도 드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류의 책은 좀 더 비싸지만 더 오랜 시간 읽을 수 있다. 게다가 가벼운 책이든 심각한 책이든 일단 구입을 한 책은 읽고 난 다음에도 소장하고 있다가 최초 구입 가격 3분의 1 정도를 받고 되팔 수 있다. 이때 조지웰 저자는 새 책을 샀다가 또 이렇게 3분의 1 가격을 팔고 파신 경우도 있었나 봅니다. 중고책만 구입해서 읽으면 돈이 훨씬 더 적게 든다. 시간당 6펜스로 계산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한편 책을 사지 않고 대여 문고에서 문고에서 빌려 읽으면 시간당 반 페니가 된다. 게다가 공립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공짜라 다름없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독서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여가활동의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책 한 권이 여러분한테 또 신동일 소장이 이거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요 한 줄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독서가 돈이 적게 드는 여가 활동의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할 것이다. 물론 라디오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든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독서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어딘가에 정확한 수치는 존재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치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전쟁 이전에는 이 나라에서 재판본과 교과서를 포함해 약 1만 5천 권의 책이 매년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책 한 권을 출판하면 1만 부가 나간다는 가정할 때 교과서까지 고려해도 이는 높은 수치지만 보통 사람 한 명이 한 해에 약 3권을 직간접적으로 구입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3권 모두를 사는데 드는 돈은 1파운드나 1파운드가 조금 안 되는 정도다. 물론 이런 결과는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사람이 있으면 내 계산 결과를 바로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혹 내 계산 결과가 얼추 정확하다면 문맹률이 거의 0%에 달하고 보통 사람들이 인도의 농민들이 평생 소유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흡연에 쓰는 나라의
대한 자랑스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나 지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 소비가 계속해서 저조하다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현상이 적어도 독서가 개경주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 그리고 펍에 가서 한잔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서이지 돈이 훨씬 많이 들어서 구입해서 읽든 빌려서 읽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좀 읽어봤는데, 책 대 담배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거고요. 책과 신문 또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저희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4.15 총선하게 되는데 좀 생뚱맞던 얘기긴 하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책 읽는데 조금 세제 혜택을 주는 국회의원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방송을 보게 된다면 꼭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금배지를 달으시면 제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공약은 꼭 이행을 해주시고 나아가서 전 국민이 이렇게 좋은 책 한 권 살 수 있는데 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사실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적금이나 그 정기예금 할 때 그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제발 그 돈 얼마 안 합니다. 그 세제 혜택 주는 상품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국회의원 되실 분들, 예비 국회의원들 분들 정말 꼭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책 읽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기적금, 정기예금 하는데 그 비과세 혜택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당선되는 순간 이 모든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또 4년 뒤를 기약해야 될 텐데 우리 유권자가 여러분의 들러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 꼭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좀 이행해 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복 받으실 거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좀 사족이 길었는데 이 책 한 권이 주는 만족감, 그 커피 한 모금이 주는 만족감 되게 크죠. 그런데 이제 이 조지 오웰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저자께서도 그 당시에 한 4, 50년 전에 이런 인사이트, 4, 50년이 더 오래됐죠. 이 지금 책 내용을 보면 연도가 이제 190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책인데 그때도 이제 책을 좀 읽기 위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고 또 책을 굉장히 꼼꼼히 읽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신문도 굉장히 열심히 보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불후의 명저의 한 책인 동물농장을 읽었죠. 그 펴내게 되셨고 47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지 오웰 그 훌륭한 저자님께서 쓴 책은 영원히 그 우리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다음 또 시간에 준비를 해서 조지 오웰 저자의 동물농장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선거 끝나시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책, 소중한 그 자녀분들과 함께 식탁에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지 오웰 저자가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이 좋은 책 한 권은 또는 그 좋은 책 한 권에 단 한 줄은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꿔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먹고 살기 팍팍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책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여러분 그 꿈말전소 3일경제독립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제가 좋은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에서 여러분께 좋은 책을 앞으로 열심히 추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